안녕하세요. 책 읽는 머글입니다. 본격적으로 호모데우스를 다루기 전에 대략적인 내용을 가볍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호모데우스에서 데우스는 라틴어로 신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때 전지전능한 신이라고 오해해서는 안됩니다. 기독교적인 만능신이 아니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그리스 신화의 신들은 사실 인간보다 뛰어난 초능력을 발휘하기는 하지만 질투도 하고 쪼잔한 걸로 자주 싸우고 감정의 기복도 심하고 별로 신같지 않은 찌질한 신처럼 보이죠. 호모사피엔스를 개조하더라도 원래 호모사피엔스는 어설픈 존재이기 때문에 개조된 후에도 모자란 존재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겠죠. 다만 어설프고 모자라긴 해도 신체 능력이든 정신 능력이든 지적 설계의 세 가지를 통해 업그레이드가 된 겁니다. 한편 호모데우스에서 기본적인 전제는 20세기의 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인류는 역사상 유례없는 평화의 시대를 맞이했고 질병을 추방했으며 빈곤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빈곤이나 전쟁 질병은 남아있어서 사람들은 평화운동도 하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의 필요성도 부각되고 있지만요. 지금 여전히 아프리카나 동남아의 가난한 사람들이나 전염병 등을 보고 있지만 그 규모에 있어 인류는 과거에 비교한다면 거의 정복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질병의 경우 예컨대 에볼라 바이러스도 그랬고 최근 몇 년은 코로나가 창궐해서 많은 우려가 있었고 실제로 적지 않은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지만 현재는 치명률 1%로 관리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유발 하라리의 논지에 따르면 많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관점이 좀 냉정하기는 하죠. 그런데 인류사적 시각에서 본다면 옛날의 전염병은 페스트의 경우 14세기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했고 500여 년 전 남아메리카에서도 천연두로 인구 3분의 1이 멸종했다고 하지요. 백인들이 남아메리카를 정복한 주요 원인은 단순히 인디언들을 학살한 것뿐 아니라 그들이 가져간 천연두 때문입니다. 아메리카뿐 아니라 오스트레일리아, 남아프리카, 태평양 등 원주민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심한 경우 인구의 90%가 넘게 죽었다고 하지요. 그렇게 예전에는 한번 확산이 되면 그야말로 한 지역이 초토화될 정도로 죽었는데 이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가 벌벌 떠는 전염병들은 어떤가요? 기껏해야 몇천 명 혹은 몇만 명 죽는 정도밖에는 안됩니다. 옛날 모든 나라의 군주에게는 전염병 퇴치가 국가의 존망을 가르는 요소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임금의 최대 골칫거리는 역병이 도는 일이죠. 사극에도 종종 볼 수 있듯 역병이 한번 돌면 그 지역을 고립시키고 모두 불태워버리는 게 일반이었습니다. 또한 주변으로부터의 끝없는 침략과 전쟁 역시 문제되는데요. 주목할 점은 지난 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 가까이 전쟁은 거의 사실상 변방에서만 발생해왔고 중심부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인류 역사상 언제나 피할 수 없던 고민 중 하나는 전쟁이었죠. 부족 단위 전쟁부터 시작해서 제국 간 어마어마한 규모의 전쟁도 끊이지 않고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의 전쟁은 과거와 같은 전면전이 아닙니다. 2차 대전까지만 해도 그야말로 주요 강대국 사이의 명운이 걸린 전면전이었다면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안 할 수도 있는 전쟁이 강대국들의 필요에 의해 부추겨지거나 무기를 팔아먹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뒤집어 보면 국제사회 내에서 통제 불가능한 전쟁은 아니라는 거죠.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들은 겉으로는 으르렁대면서도 실제로는 절대 전쟁을 하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 전쟁 발생 시 주식시장이 다 몰락하고 어차피 다 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결국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하면서 전쟁을 억제하게 되는 거죠. 즉 부분적으로 무기를 팔아먹고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쟁만 부추겨서 일으킬 뿐 경제 자체를 붕괴시킬 만한 파국으로 치닫는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않게끔 제어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빈곤의 경우 어떻게 보면 거의 해결될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제대로 써먹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죠. 지금은 실제로 식량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자연적으로 정말 절대적인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일정 부분이 죽지 않으면 유지되기 어려웠던 게 근대 이전의 상황이지만 오늘날은 그 식량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정하고 나눌 수 있느냐와 관련된 문제로서 빈곤과 기아가 발생합니다. 즉 시스템의 문제일 뿐 절대량으로는 넘쳐나는 거죠. 실제로도 예컨대 중동과 아프리카의 내전 상황을 국제단체를 통해 조치를 취하고 국제구호단체의 지원 등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한다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거지요. 이러한 세 가지 전제에서 유발 하라리의 문제의식이 시작됩니다. 모든 인류 사회가 고민해왔던 이 전통적인 세 가지 문제가 거의 해결되면 인류는 그 다음 단계로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될까요? 혹시 이제부터는 지금도 조금 남아있는 전염병, 빈곤, 전쟁 등 나머지 잔여 문제만 처리하고 모든 인류가 잘 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가자고 뜻을 모을까요?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류는 네안데르탈인을 멸종시킬 때부터 그랬지만 원래 욕심이 많고 특히 자본주의와 과학이 결합된 근현대의 사람들의 특징을 볼 때 결국 자신들의 능력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일종의 영생을 꿈꾸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어차피 그렇게 가게 된다는 것이죠. 한편 단순히 그렇게 흘러간다는 것이 저자의 결론은 아닙니다. 어두운 미래만 그리는 것도 아닙니다. 유발 하라리는 미래 사회에 대한 냉정한 통찰을 제시하면서도 인간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너무 비관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세상은 아름답고 꿈도 아름다운 것이고 긍정할 용기를 가진 사람도 아름다운 것이니 때때로 오는 풍파는 극복하면 그뿐이며 아름다운 것들은 마땅히 즐기면 좋겠지요.